뉴스 오늘 매주 화요일 인천 지역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승현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인천 포커스 비싼 통행료로 지역의 오랜 고민이었죠. 영종대교, 인천대교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왕일용 국토교통부 장관이 영종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그 내용 보겠습니다. 새로운 영종 및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종대교는 올해 10월 1일부터 제정고속도 대비 현재 2.28배에서 1.1배로 인하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종에서 서울까지 편도 6,600원으로 지금까지 이용해 주신 국민들은 10월 1일부터 3,200원에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인천대교는 편도 5,500원으로 국민들이 이용을 해오셨는데요. 2025년 말부터 역시 재정 대비 최대 인하폭인 1.1배, 금액 기준으로는 2,000원으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기에 대한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영종대교는 올해 말부터입니다. 10월부터 6,600원에서 3,200원, 절반 이상 이제 줄어드는 셈이고, 인천대교는 5,500원에서 2,000원 상당히 줄어듭니다만 시기적으로는 2025년이다. 이 내용부터 정리하도록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영종 인천대교 요금이 좀 비싸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영종 주민들이 이 요금을 매일같이 내는 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요.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영종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그리고 영종 용유지역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들의 통행료 무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영종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걸 주문한 데에 따른 조치였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뭐 발표 지금 내용 원희룡 장관의 말이 있었습니다만 영종대교는 10월부터 상부도로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가 되고요.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하가 됩니다. 그리고 인천대교는 2025년 말까지 영종과 송도 간의 현행 편도 요금이 5,500원이었는데 그 2,000원으로 대폭 인하되게 됩니다. 뭐 금액 할인으로 보면 이제 시기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 인천대교 할인율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그렇습니다.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 현장에는 이제 유정부 인천시장도 함께했는데 또 다른 지원 계획도 발표가 됐습니다. 영종 용유 지역, 이제 옹진군 북도면 4개 섬 주민들에게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10월부터 전액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정부 인하 예정이지만 이와 상관없이 10월부터 지원을 하겠다. 어떻게 해석하는 내용인가요,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동안 거기 사는 주민분들이 많이 거기를 나오는 그 통로가 이 대교밖에 없었는데 그 요금을 부과하는 게 부당하다라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전액 무료로 해드리기 위해서 인천시가 그 이용 통행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발표였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 이 시간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다뤘었는데요. 특히 현재 영종도 지역 주민들이 약 20년 정도 이 통행료 문제에 부당함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시위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내일 3.1절에 맞춰서 차량을 1,000대 정도 동원해가지고 영종대부터 이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시위를 할 계획을 세워놨었는데요. 그 전날 이제 오늘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러한 그 시위가 계획이 되고 또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하고 인천시가 급하게 머리를 맞대서 오늘의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발표에 있었듯이 이 영종이라든가 옹진 북도면에 사는 주민분들께서는 오는 10월부터 인천공항 고속도로 그리고 인천대교를 오갈 때 통행료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한 가구당 차량 한 대에 1일 왕복 1회만 지원한다는 그런 조건은 붙어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사안은 저희가 이제 어제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린 소식인데 제가 직접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재외동포청. 사실 이게 이번 정부 들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닌데 이 신설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재외동포들의 반가움이 이제 상당하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또 반가운 소식인데요. 현재 한 732만 명의 재외동포가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이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차관급의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에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죠. 국회에서 정부조직법부 공포안을 통과시켰고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재외동포 일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재외동포 재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예. 이걸로는 이제 이 늘어난 재외동포의 권익 문제라든가 교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루는데 한계가 많다라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제 이런 권익들을 더 좀 확보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네. 한 단계 좀 높은 동포청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재외동포들 사이의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부터 그런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런 걸 받아들여서 이번에 조정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 재외동포청이 이제 발족이 되면은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이 했던 사업, 예를 들면 재외동포 단체 교류 협력을 좀 증진한다라든가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라든가 재외동포 3세, 4세들에게 이제 한글 교육을 좀 강화한다라든가 문화 교육을 실시한다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보다 폭넓게 확대시키고 좀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다 크게 증진시키는데 역할을 할 거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이제 인천 포커스 시간에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은 인천이 이제 재외동포청 유치에 큰 공을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유치 전략에 나서야 할 텐데 유정복 시장 역시 크게 환영하면서 재외동포들이 원하는 지역도 이제 인천일 것이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올 상반기 중에 재외동포청이 이제 확정이 된다라는 발표가 나면서 한 5, 6개 지자체들이 벌써 뜨겁게 유치전이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게 되면은 일단 뭐 한 200명 정도의 직원이 상주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일자리가 그곳에 창출이 되고 그렇겠네요. 또 재외동포들이 많이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경제 효과도 크게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여러 지역들이 자기 지역들의 강점을 내세우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후보지로 나와 있는 지역은 뭐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세종시,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경기 안산시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천시가 그래도 가장 앞서 있다라고는 보이는데요. 인천시 같은 경우 1902년에 제물포항에서 하와이로 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이민이 시작된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역사성을 내세우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국제도시로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을 내세우면서 작년 가을부터 유정복 시장이 뭐 싱가포르라든가 호주, 유럽, 미국 직접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필을 했고 현재 많은 한인단체들이 인천시에 동포청이 들어서는 걸 또 지지하는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예. 또 조만간에 인천의 지역 언론이라든가 제가 속한 국민의힘에서도 이 관련된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전해드린 대로 지금 유치 경쟁에 광주, 제주, 세종시, 안산까지 치열하다. 뭐 이제 각 지자체는 본인들의 장점을 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이 재외동포청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 인천만의 경쟁력을 좀 방송에서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각 도시마다 장점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는 최초로 약 7천여 명의 고려인 마을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제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폐지되는 재외동포 재단이 제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확대된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지면은 제주에 유치하는 것이 뭐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기도 안산시 같은 경우는 해외 동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동포들이 많이 산다는 걸 내세우고 있는데 인천이 유치하는 꼭 그러한 입장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우선 재외 동포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인천일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천이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고 인천항이 있기 때문에 재외 동포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가장 이 교통이라든가 이러한 여기 방문이 쉽고 백길, 여러 가지 하늘길이 이제 육지와 직접 닿아 있다. 직접 닿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편리성을 내세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120년 전에 제물포에서 최초의 이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역사성이고요. 끝으로 재외동포들의 친화적인 도시가 국제도시가 인천이다. 네. 그야말로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여기에 뭐 송도 아메리칸 타운이라든가 글로벌 캠퍼스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정주 환경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재외동포들이 오셔서 정착을 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는데 최적의 도시가 인천이다. 이러한 그 세 가지 점을 내세우면 아마 가장 경쟁력이 있는 곳이 인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여타 지역도 본인들만의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만 전해드린 대로 인천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장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저희도 이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청라 현안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뭐 이전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청라에는 축구장 27개 크기 무려 영상문화단지가 이제 조성된다는 소식 계속 있어 왔는데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좀 이권이 여기저기서 이제 발생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 자본들이 예. 들려오셔서 안타까운데요. 이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라동 1원 약 18만 8,200평방미터에 1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글로벌 영상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영상 관련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관련 연구기관,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집적하는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는 대형 사업인데요. 지난해 인천경제청이 진행한 사업자 공모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더 E&M 컨소시엄이라는 데가 결국은 이제 예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재무 상태라든가 신용 등급 그리고 핵심 사업자 역량 등이 과연 제대로 평가되었냐. 경쟁했던 컨소시엄이 있었는데 오히려 거기가 더 우수했는데 그렇지 않은 더 E&M이 최고점을 얻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적격 사업자 선정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뭐 인천시라든가 인천시 의회 주민들까지 여러 가지 반발하는 그런 사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대규모 이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뭐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선 협상 자체가 잘못되면은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건설이 들어갔다가 중간에 또 잡음이 생겨서 무기한 기한이 또 연장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역민들이 굉장히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역민들이 이 선정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이게 좀 불투명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게 첫 단추를 잘 깨야 끝까지 잘 갈 수 있다고 하듯이 처음부터 삐걱대기 때문에 네. 이 정말 청라의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사업인데 예.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잘 진행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인천시 의회도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나섰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그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또 의회가 진행이 돼야 네. 설득력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천시 의회가 지난해 12월에 이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좀 부실 심사를 한 게 아니냐 예. 이 의혹이 계속 일부 주민들이 뭐 시의회 앞에 와서도 시위를 하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니까 소위원회를 시의회에서 구성해가지고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지금 밝혀진 것은 컨소시엄 출자자가 말씀드린 더 E&M이 한 70% 가지고 있고 예. 외국 법인이 ETS라는 외국 법인이 30%. 이 두 곳만이 합자해가지고 컨소시엄을 냈는데 과연 이 외국 법인의 주주들의 국적이 정말 외국 국적인가라는 그것도 좀 불투명하다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천경제청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인재 심사위원 풀에서 제대로 이걸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제대로 거쳐지지 않고 굉장히 좀 불투명하게 심사위원들이 선정이 되었고 이들이 좀 불공정한 평가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의혹이 제기되고 예.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일게 되니까 시의회가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감사권을 촉구하기로 해서 감사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인천시 입장에서는 인천경제청이 시 산하 기관이지 않습니까?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 감사 청구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는 입장을 또 취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 시의회가 행정조사권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예. 제가 알기로 행정조사권이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의혹이 해소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도 쉽지 않은데 네. 막상 감사가 관철이 돼도 네. 감사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예. 지금 인천시 입장에서는 예. 감사보다는 시의회에서 그래서. 그거를 좀 받아서 평가를 해라라고 하는데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조사권만으로는 이거를 제대로 조사하기에는 그러니까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C가 나서야 되는데 여러 예. 가지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예, 같습니다. 향후에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민들의 수건이었던 뭐 영종 인천대교 인하 소식 통행료 그리고 좀 불미스럽습니다만은 영산문화복합단지가 조금 잡음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정승현 인천시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